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는 짧았지만 무탈이 삶의 현장으로 복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승무표는 두 번이 있고요. 오늘은 유로파 32강 경기들로 편성된 주중 8회차 금요일 날 새벽에 모든 경기가 시작하고 모든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목요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되는 8회차 승무표 모든 경기의 분석 영상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1번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2위지만 선두 잘즈부르크하고는 한 게임 반경 내에서 계속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슈투른그라츠의 메르쿠 아레나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원정팀인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 슈페르리가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투른그라츠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거인 키퍼죠. 2m 6cm의 세르픈이 지난해 12월 그 스포르팅 유로파 원정에서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팀의 1번 키퍼가 아웃되고 나면 한두 경기는 부침을 겪기 마련이죠. 근데 이후에 그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잘즈부르크하고 두 경기에서 지난달에 리버풀에서 임대해온 야로스 키퍼의 선방으로 스에르픈의 공백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자, 스에르픈은 브라이튼에서 임대되어 왔었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야로스는 리버풀에서 임대를 해왔습니다. 자, 결국 팀에 큰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빅리그의 빅클럽들이 적극적으로 하수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유로파 권역의 그 변방국 팀들의 라인업을 살필 때는 아주 특별한 선수의 이탈이 아니고서야 팀 전력의 그 결손을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슈투른그라츠의 포워드라인 모든 방향에서 알토란 같은 그 조커 역할을 해주던 시리자타의 출전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자, 이 또한 그에 못지않은 라인업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있게 해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슬로반의 밀란 보르얀 키퍼의 예상되는 부재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배당으로 보면 슈투른그라츠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찰즈부르크처럼 그 오스트리아식 4-3-3 포메이션을 주전술로 하는 그라츠가 동유럽 팀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슬로반의 파이브백을 뚫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가늠이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무승부 구간에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어떤 해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1번 대상 경기입니다. 자, 겨울 인생 무승부 구간에 단통으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대상 경기입니다.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 A에서 안드레어트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위니용과 분데스리가 6위 자, 프랑크푸르트의 일전입니다. 위니용은 카방구하고요, 로드리게즈, 사디키, 프란시오스, 리센 등이 결장 예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업체들마다 다른 정보들을 취합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한 그런 지표는 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 모두가 아웃된다 해도 위니용의 기존 전력을 흔들 만한 그런 부재 자원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그런 구석들이 많아 보입니다. 포워드라인의 로드리게즈는 출전 가능으로 올라와 있는 그 업체들도 절반 이상인 걸 보면 미들라인의 사디키의 부재가 조금은 아쉽겠지만 위니용 라인업의 현재 상황은 맑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히려 원정팀 프랑크푸르트에게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올라왔던 그 에빈베, 라르손이 아웃되는 프랑크푸르트의 중원이 좀 더 데미지가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하게 이번 8회차에는 1번 키퍼가 아웃된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1번 키커죠. 케빈 트람이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대체되었던 옌스 그랄이 더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문제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유로파 컨퍼런스나 유로파 경기나 보면 팀들마다 1번 키퍼의 부재가 트렌드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차츰 보기로 하고요. 자, 지난 12월 옌스 그랄이 그 트람 키퍼를
대체해서 처음에는 그 프랑크푸르트는 뭐 프로토 대상 경기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좀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좀 깔아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옌스 그랄이 더 날아다니고 뭐 기존의 그 케빈 트람이 지키던 그 골문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선방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12월에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 에버딘 원정 때 그 후반전에 투입이 됐었죠. 트럼 키퍼 다음에. 근데 후반전 때처럼 좀 변방국가 원정 그 울렁증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게 도질까봐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 당시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위니용의 그 파상 공세를 막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결과 지수로 평가해보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겠죠. 빅리그의 서브 키퍼가 그 특정 지역에서 부진함을 보인다는 건 그냥 일회성일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는 자국에서의 그 위니용의 위용을 감안한 배팅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뭐 유로파에서는 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자국에서 말고 독일에서 말고 다른 변방국가로 가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은 좀 상당히 많이 달랐죠. 자, 리그에서 처한 상황도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 프랑크푸르트보다 위니용의 그 위닝 멘탈리티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로 가봅니다. 그리스의 슈페리어리가 엘라다 4위 올림피아코스입니다. 홈 경기력 대단하죠. 자, 그리고 원정팀은 헝가리의 넴제트 브이낙샤그 원의 2위를 달리고 있는 페렌츠바로시의 매치업입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라리가의 빌바오와 좀 다소 비슷한 대형의 포메이션과 또 비슷한 공격 조합을 가져가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몇 경기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뭐 포메이션도 똑같고요. 그리고 공격 전개하는 방식이 라리가의 그 아틀레틱 빌바오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대응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소우라스와 포덴세가 그 이나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르토 우니스가 산세트, 그리고 엘카비가 구르제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바오와 비교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근데 그 마소우라스와 포덴세의 측면이나 또 포르토 우니스의 공미 역할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막강 공격 조합으로 보여지는데 그 엘카비의 피니시의 역할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아니면 더블 스쿼드를 가져가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임이었던 카르바랄 감독은 그 포르투에서 프란 나바로를 임대해왔고 나바로는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정말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을 날아다녔습니다. 올림피아코스에서 웬 빌바오 냄새가 나나 했더니 그 셀타비고의 카르바랄 감독이 그 옷을 입히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카르바랄 감독은 그 직전에 셀타비고에서 지휘병을 잡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카르바랄 감독이 여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이상하게 빌바오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카르바랄 감독이 올림피아코스에서 지휘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카르바랄 감독은 이제 떠났고요. 카르바랄 감독보다 더 스페니시한 맨딜리바르 감독이 올림피아코스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가 올림피아코스 벤치에 맨딜리바르의 데뷔전이 되겠고요. 맨딜리바르 감독은 뼛속 깊이 라리가의 전임맨이죠. 빌바오 이전에 에이바르였을 겁니다. 아마 에이바르를 해서 그리고 또 빌바오를 거쳐서 바야돌리드, 오사수나, 레반테, 또다시 에이바르, 그리고 알라베스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세비야에서 잘렸던 감독입니다. 자, 포르투갈 국적의 카르바랄보다 더한 라리가 스타일을 올림피아코스에 입히는 그런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맨딜리바르 감독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란 나바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맨딜리바르가 부임하는 시점에 출전하지 못할 것 같은 나바로의 상심이 아주 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올림피아코스가 감독발을 받는 경기로 보기에도
상대팀 페렌츠바로시의 경기력 또한 언제나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지난 10월에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구람 없이 무승부를 캐냈던 페렌츠바로시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페렌츠바로시는 그 삼프도리아 감독에서 페렌츠바로시 감독으로 갈아탔죠. 스탄코비치 감독의 견고한 삼선 축구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숙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망조가 들었던 세비야 살리기에 실패한 맨딜리바르 감독과 삼프도리아를 세리에에 잔류시키기에 실패한 스탄코비치 감독의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비야는 그 왕조 살리기가 실패하고 여전히 지금 아주 힘든 그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고, 삼프도리아는 이미 세리에 B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이전에 맡았던 팀들에 대한 그런 좀 미안한 마음들이 두 감독에게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꼭 한 팀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 올림피아코스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르바랄 감독보다 어떻게 보면 맨델리바르 감독이 조금 더 좀 노련한 그 전술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는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스탄코비치 감독은 뭐 이탈리아 쪽에서 우디네세에서는 뭐 코치도 했었지만 삼프도리아를 맡으면서 뭐 갈아타기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아무튼 그 페렌츠바로시에 와서 강력한 그 삼선 축구를 정말 수비력 하나는 정말 뛰어난 팀으로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아무튼 이게 한쪽으로 지우쳐야 할 그런 그래프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물론 홈인 올림피아코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승무패는 역배 잡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계속 역배를 잡아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짧은 짝대기에 걸쳐져 있는 무승부 구간에 도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로파 컨퍼런스 2시 45분 경기의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4번 경기고요. 노르웨이 명가 몰데와 폴란드의 명가 레기아 바르샤바의 매치업입니다. 겨울 인생의 생각일 뿐이지만 금요일 새벽에 그 몰데의 최종 선발 라인업은 11명 모두가 자국 노르웨이 선수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몰데의 조직력과 또 라인업을 보면 망국기부터 떠오르는 레기아 바르샤바의 패싱 게임의 대결이라고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레기아 경기는 한번 보시면 그 테크니션을 한 플레이가 라인 간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유발하면서 경기를 전반적인 유리한 흐름으로 아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지만, 경기 결과는 조직력의 몰데가 가져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길게 생각한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몰데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되지 않는 그 교체 자원들은 물론 뭐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있지만 거의 다 노르웨이 선수고요. 그 몰데 경기를 보면 뭐 이기든 지든 조직력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몰데의 조직력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축구들이 있고요. 또 몰데의 조직력 같은 경우가 통할 만한 그런 축구를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조직력의 축구가 가장 상대하기 좋은 팀이 테크니션들이 질비한 팀들이죠. 이 테크니션들이 질비한 팀들은 그 컨디션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직력의 팀들이 잘 짓누르다 보면 의외의 경기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를 보면 꼭 프리미어 리그의 풀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축구, 또 이런 선진 축구를, 또 새로운 실험 축구를 선보이고 있지만 때로는 조직력의 축구가 승리를 거둘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무패 8회차에 편성되어 있는 유로파 컨퍼런스의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 2시 45분에 펼쳐지는 1번, 2번, 3번, 4번 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한 승무패 8회차 두 번째 이야기는 유로파 컨퍼런스의 대상 경기들 중에서 5시 경기들을 모아서 분석 방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 ever wanted, always told me.